이선옥의 젠더의 속살. 네, 이선옥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선옥입니다. 네, 우먼스 플레인 그리고 단단한 네. 개인의 저자이시고 이선옥 네. TV 운영하고 계시고. 예. 네. 이선옥 TV 아직도 구독 안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뭐 있으시겠지만 널리 알리고 싶지 않네요. 아 너무 왜요? 게으- 왜 또? 아이고. 아니, 게으른 유튜버라서 아 가끔씩 하시더만 보니까. 예. 라이브만 겨우겨우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여러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죠. 빨리 저 지금 이선옥 TV 가서 저 구독하세요. 아 겨우 1.45만 명이 뭡니까? 10만 원 빨리 돼야죠. 10만이 돼야 또 우리 저 이선옥 작가님이 더 훌륭한 또 다양한 또 양적인 어떤 그 충만한 그런 이 저술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많이 아니, 이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보고 욕하는 분들이 안티페미코인 탄다 그러는데 저 진짜 안티페미코인 좀 타봤으면 좋겠어요. 안티페미코인이란 게 있습니까? 글쎄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아, 저한테 그래. 자꾸 안티페미코인 탄다고 아니 그러더라고요. 안티페미는 다 이제 밥줄이 끊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근에도 뭐 토론회 하나가 또 무산됐는데. 아이고 그래요. 좀 적당히 참. 우리 이선옥 작가님이 좀 논리적이었으면은 뭐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워낙 완벽하셔서 안 누구도 지금 이선옥하고는 토론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 뭐 안티페미코인이 있기는 있어요. 네. 그 페미니즘은 막 병이다 하면서 거리 시위하고 그런 또 일군의 집단이 있는데 네. 거기는 정말 안티페미니즘을 걸고 돈을 많이 그 유튜브로 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네. 그냥 뭐 온갖 비속어나 이런 것들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될 네. 일을 네. 그렇게 저기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런 정서를 자극해서 저는 뭐 바라진 않는데 우먼스 플랜 2세라도 좀 빨리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또 책 안 네. 사신 분들 도와주세요. 공짜로 방송 들으시는데.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오늘 제가 그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하나는 최근에 그 문 대통령께서 미국 방미해서 백악관의 기자회견이 잠깐 화제가 됐었죠. 네네. 그 사건하고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모금을 하는 그 가장 큰 기관, 한국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네, 예. 공동 모금회. 음. 그 사랑의 열매를 정치인들도 다 달고 다니잖아요. 네, 그 빨간 네, 그 열매. 네. 그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가 그 불우이웃돕기를 하라고 국민들이 낸 성금을 가지고 페미니스트들의 잔치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현장에 대해서 일단 사실도 알려드리고 그게 아니 왜 사회복지 문제인지. 공동모금회가 왜 페미니스트 단체한테 그 도와줍니까? 네, 그러게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인데 그게 버젓이 수년 동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려고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얘기해 네. 볼까요? 네, 뭐 고르시죠. 그럼 우선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네, 얘기부터 네. 한번 해보죠. 예. 네,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그 빨간 사랑의 열매가 연말이면은 우리가 그 사랑의 온도 탑이 100도씨를 넘기느냐 마느냐고 우리가 늘상 그 관심 있게 보기도 하고 글쎄 말이에요. 뉴스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도 정치인들이 줄 서서 그 모금함에 돈 넣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는 네. 우리나라의 법정 모금 기관으로서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자체별로도 또 지혜를 둬서 해당 지자체 그 모금회에서 거둔 돈은 그 지자체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 중에서 불우이웃들에게만 그 지원할 수 있고 배분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구속력을 가진 기관인데요. 네.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최근에 몇 년 동안 페미니스트들의 잔치, 페미니스트 페스티벌 이런 데에 돈을 지원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됐죠. 이건 찾아낸 게 아니라 네. 그 페미니스트들이 그 행사를 자랑하면서 발견이 됐습니다. 자랑하면서 그러면서 네네. 이제
네. 세상에 그 윤곽이 그 사실을 드러났군요. 네, 예. 알게 된 거죠. 저희가 사실은 몇 주 전에 음. 간단하게 말하고 지나간 적이 있는데, 그렇죠. 예. 예, 최근에 이런 비슷한 일이 문제가 돼서 제가 이 이슈를 다시 좀 작정하고 좀 들여다봤어요. 네. 그랬더니 제가 부패라고 지금 정의를 했는데 이 부패의 상이 이제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패 문제이기까지 네. 합니까? 네, 그렇죠. 오늘 왜 그게 부패 문제인지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가 부패라고 하면 흔히 뭐 뇌물을 받았다거나 그렇지. 예. 횡령을 했다거나 예. 이런 사안을 부패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이런 공적인 기능을 가진 기관에서 예. 어떤 관료들, 그다음에 그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관의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사업까지 실시를 해서 네. 그 모금에 참여한 국민들을 기망하는 행위, 그걸 기망에 해당하거든요. 기망? 기망하는 행위도 예. 부패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조금 자세하게 해볼 텐데요. 네. 일단은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최근에 비슷한 일련의 사례가 있었어요. 이 모금의 사례가 비슷한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라는 그 어린이를 위한 재단에 세종여성이라는 여성단체의 회미읽기 수다 모임이라는 그런 모임이 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됐다라는 포스터가 문제가 되면서 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측에 후원을 하던 분들이 항의를 하고 해명을 요구하고 후원을 중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 재단 측에서는 우리 그 페미니즘과 관련이 없다. 우리는 오직 어린이들만 후원한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그게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후원을 끊고 인증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었고 네. 또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인천시에서 인천여성가족재단이랑 인천시가 함께 그 예산을 쓰는 사업 중에 하나가 페미니즘 소모임 50개를 지원하겠다. 200만 원씩. 그러면 1억이 되겠죠? 그래서 참. 네, 그 예산을 주민 참여 예산 제한 사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 페미니즘 소모임을 그 공모를 해서 50개를 그 중에 추려서 200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페미니즘 소모임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세금으로 그걸 지원하느냐라는 이제 항의가 들어가니까 네. 이것은 성평등 사업이다 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이니까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업 내용을 보면 또 그 강사로 뭐 성평등에 대한 강의를 하고 뭐 성차별에 대한 강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여성운동가가 또 하나 거기에 또 진출을 해서 그 선정된 모임장들을 대상으로 또 강연을 해서 또 거기서 소득을 가져가고 이런 식의 사업들이 사실 우리가 다 하나하나 일일이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렇지 각 지자체별로 혹은 네. 중앙정부별로 이런 공공기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상식적으로 이상하잖아요. 도대체 페미니즘 소모임을 왜 지방정부가 지원을 하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네. 페미니즘 단체는 곧 성평등 단체고 네, 또 그렇죠. 우리 사회 모두가 네. 수용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성평등의 네. 이념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그들이 남성 혐오를 한다는 인식, 문제 인식은 전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변화라고 한다면 한 가지 변화가 예전에는 그거를 무슨 양성평등 사업이라고 했다면 이제는 그런 포스터에 그냥 버젓이 페미니즘 소모임 이런 식으로 글쎄 말이에요.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인식 속에서 나온 것이죠. 예.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곧 성평등이라는 건데 우리가 거기에 생각을 해보세요. 지방 정부가 혹은 중앙 정부가 막시즘, 무슨 마오이즘 소모임을 지원한다고 200개를 뽑아서 돈을 1억을 준다? 예. 라고 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그냥- 그거는 뭐 둘째치고 예컨대 뭐 네. 기독교의 성경 읽기 모임 이런 거에 지원한다. 그거 누가 동의하겠어요?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서울시는 이 규모가 더 큽니다. 서울시는 제가 알기로 10억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10억. 네,
인천시는 1억인데 서울시는 제가 10억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페미니즘을 네, 이제 이런 지지하는 식으로 박원순 시장 때, 예, 그렇죠. 예, 박원순 시장께서 만든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성평등 사업이에요. 이게 음, 명분은 성평등 도시를 음, 지향하기 위한 사업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는 거죠. 자, 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음, 지금 이런 일들에 이제 시민들이 눈을 뜨다 보니까 음, 인천시에도 항의가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름을 페미니즘을 그냥 괄호로 치고 양성평등 소모임 이렇게 바꾼 아, 거예요. 페미니즘만 네, 써놓으면은 반발하니까 괄호 네. 열고 양성평등 괄호 닫고, 네네네. 예, 네. 양성평등하고 괄호 열고 페미니즘을 가로수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음, 그냥 기왕에 이제 책정된 사업이니까 진행을 하는 거죠. 네, 여기서 제가 오늘 이제 K-페미니즘 비즈니스라고 아, 제가 계속 얘기를 붙이는데, K 페미니즘, 예, 네. K-페미니즘 비즈니스예요. K-페미 비즈니스인데 이게 네, 정말 어떻게 전국 방방곡곡 구석구석에 뿌리를 내리고 음, 가지를 뻗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2017년도에 한국 여성의 전화에 음, 후원한 사업입니다. 네, 페스티벌 킥 정다지기라는 음, 행사예요. 네, 여기는 이슈가 뭐냐면 모토가 성차별이 가득한 세상에 킥을 날린 여자들입니다. 음, 그래서 라인업이라는 게 출연진이 한국 여성의 전화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당신. 음, 그 행사의 내용은 여성 인권 이슈에 대해서 말하고 뭐 세러데이 나잇, 뮤직 파티, 음, 저녁 파티 맛보기 네, 이런 행사 내용입니다. 자, 어. 페미니스트들이 모여서 노래하고 춤추고 놀고 잔치 벌이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공적 네, 기금으로 이렇게 지원했다. 네. 하하.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는 국민들이 모금해준 그 음, 모금으로 그 집행되는 그리고 배분하는 기관이에요. 우리 그 모금액이 여기로 들어갔다는 거죠. 이것은 돈이 액수가 얼마가 됐건 일단 음, 지원됐다는 자체가 문제고요. 자, 2018년도에 보세요. 네, 2018년도에는 성남 여성의 전화에 음, 성차별 성폭력 인식 개선 사업을 위한 동영상 공모전을 음,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또 지원을 합니다. 어, 그러면서 여성 인권 문제를 다루는 동영상 공모를 해요. 음, 그 공모전 자체를 모금회가 또 지원을 하고 음, 또 2018년도에는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또 지원합니다. 그래서 음, 성문화운동, 뭐 집담회 같은 것을 열고 책을 출간해요. 음, 직장 내 뭐 성희롱 경험 이런 것들을 모아서 책을 출간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 여성의 전화에는 또 어떤 지원을 하냐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여성주의 번역과 양성 과정을 또 지원을 합니다. 음, 자, 여러분, 여성주의로 번역을 하는 음. 번역가를 양성하는 것이 불우똑지 모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죠. 전혀 상관이 없죠. 이게 예, 네, 상식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뭐 행사들이 더 갈수록 뭐라고 그럴까? 점입과경이라고 해야 되나? 자, 예, 2019년도에는 예,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 이 계속 지원하는 거예요, 해마다. 예, 페스티벌 킥, 예, 요즘 페미 노는 법이라는 행사입니다. 한강공원에서 규모도 더 커졌습니다. 음, 그래서 셀럽들, 이번에는 뮤지션들을 불러다가 뭐 토크쇼도 하고, 뭐 슬릭, 오지은, 이랑 이런 페미 뮤지션들을 부르고, 음, 뭐 놉시다 페미님들, 페미 놀이터. 음, 그러면서 모토가 여자들이 모여 노는 것이 중요한 음. 이유라고 이렇게 달고 한강에서 한마당 페스티벌을 벌인 거예요. 이야, 여기 진짜 권김현영 씨가 늘상 저희 그 음. 욕을 하는 권김현영 씨가 권김현영 씨가 저 주옥 네, 같은 말을 했어요. 우리 저 네, 이산옥 작가님이 김어준 네. 저 김용민한테 뭐라고 했다고요? 그 뭐지? 꼭두각시? 꼭두각시. 그들의 마초 그 남자들의 음. 한남 마바타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죠. 제가 그 저기 네, 그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사실도 아니고 완전 네, 인격 모독 아닙니까? 그런 일을 왜 페미니스트가 그런 일을 해요? 또 여성 네, 연구가가 어? 네, 여자를 문외하로 보는 거죠. 여자가 야, 남자들의 어, 지령이나 받아서 음, 내 뇌로 생각하지 않고 음, 김용민, 김어준의 지령이나 받아서 음, 이런 말을 하는 음. 그런 존재로 보는 거죠, 저를. 여자가 야, 기본적으로 뭐 지적 능력이 없습니까? 그 여혐 뭐 아닙니까? 그런 여혐이죠. 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예? 여성혐오죠, 여성혐오.
야.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여기에 래퍼로 나간다고 동네방네 떠들어서 저도 이 사실을 알게 아, 됐어요. 아니 권기면 형이 거기서 랩을 네. 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분들을 보세요. 출연료 받았을까? 받았겠죠, 당연히. 그 음, 출연진들 출연료를 주는 행사니까. 뭐 안 그래요. 받았어도 사실 예, 제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느끼는 문제의식은 뭐냐면 예, 기본적으로 이런 행사를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모금을 낸 예. 그 국민들의 성금으로 이런 행사를 지원받는 것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감각이 없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 돈을 받아서, 이 돈을 수천만 원을 받아서 이런 행사에 쓰는 만큼 정말 불우이웃, 당장의 돈 한 푼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공공에 처한 우리의 이웃이 이웃에게 가야 할 돈이 우리가 이렇게 놀고 먹고 게임하고 노는 곳에 오는구나. 그런 데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게 마비됐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곧 공공선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그 사업이 곧 공익이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 페미니즘이라는 이념이 곧 공공선이고, 곧 성평등이고, 이런 개념이 그 도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페미니스트들의 사고하고 그 체계가 비슷한 게 바로 네. 이 극우 개신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조계사 앞에 가지고 막 거기서 찬송가 부르면서 네. 네. 다른 종교를 이제 믿는 분들을 불자님들을 그렇게 모욕감을 주게 만드는 그렇죠. 이런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네. 느끼는 게 뭐냐면은 네. 우리 주님께서 이 세계를 지배하시는데 말이야 이런 이 그 다른 종교를 믿지만 결국 네. 뭐 사타니즘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예수도 안 믿고 이 불신자들 너희들은 지금 네. 우리의 어떤 그런 개종을 네. 개종을 지도를 받아야 돼 이런 입장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거의 종교화돼 있어요. 이 특정 이념을 신봉한 사람들의 행동이 그런 종교 집단의 그런 광신도들 네. 혹은 그 극단주의자들과 신념 체계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맞아요. 곧 선이고, 네. 내가 곧 정이고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보통 사람들의 상식적인 윤리 감각, 도덕 감각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더 지금 점이 가경인 건 네. 그 외에도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네. 들면 사이버 성폭력 단체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에 지원하면서 네. 이런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을 하겠다. 또 한국 여성의 전화를 지원하고 여성주의 의식 향상 캠프 같은 걸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정말 자, 마르지 보세요. 않는 셈이네. 마르지 않는 그렇죠. 셈이야. 예. 자,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그 전에도 물론 해왔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왜 2017, 18, 19년도를 오면서 이렇게 더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 이런 데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단체거든요. 이런 네네. 데까지 이렇게 지원의 발이 넓혀졌을까? 이걸 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2018년도에 김연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무총장이 취임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력이 한국 여성민우회라는 여성단체 출신의 여성운동가 팸이구나, 출신이에요. 팸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사무총장에 취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살림을 도맡아 하는 게 사무총장이고요. 이사장은 약간 명예직이에요. 그리고 명예이사장이 김정숙 여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모금회라는 기관의 성격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영부인이 명예회장이고 명예이사장 우리 사회 원로들이 맡아서 하고 있어요. 이사장은. 예. 그다음에 이제 사무총장이 직접 이제 사업을 직접 총괄하는 이제 실무 총책임자인데 여기에 이제 페미니스트가 앉은 거죠. 2018년도에 3년 임기에 앉아서 뭘 발표했냐면 이제 사회복지 확대 협업 대상을 다양화하겠다. 그러면서 사회 문제 해결 및 사회 성과 제시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실질적인 사회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복지를 펴겠다. 이게 명분입니다. 그러면서 예, 명분이 되면서 뭐라고 했냐면 공동모금의 연계 배분 사업에 성평등을 명시했어요. 그러면서 2020년도에는 사랑의 열매에 독자적인 지속가능 발전 목표 16개를 세웠는데 그중에 하나가 성평등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펴는 논리가 뭐냐면 성평등이고 사회복지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배분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게 곧 사회복지다.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성을 지원해야 되고 여성단체의 모든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곧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운동이란 이 논리가 아유, 이제 참. 세워진 겁니다. 네. 여기에는 국가의 책임이 큽니다. 우리 정부가 성평등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 네, 성평등을 위해서는 성차별 없애야 되고 성차별 없애기 위해서는 차별받는 여성의 권익을 신장시켜야 되고 그냥 이 논리가 다 지배하는 거예요. 네. 이 인식을 만들어 놓으니까 여성에 대한 모든 배타적이고 편파적인 지원이고 성평등이라는 왜곡된 논리가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논리 안에서 꿀을 빠는 건 결국 누구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K-패밀리 비즈니스죠. 자, 여성폭력, 여성안전 이런 문제들을 내세워서 폭력의 피해자들을 직접 지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들의 중개인 노릇을 해서 막대한 세금과 국민들의 모금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네네네. 자신들의 자리, 자신들의 놀이, 자신들의 잔치 이것을 국민들이 불우이웃을 도우라고 준 모금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왜 불우이웃입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얼마가 됐든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짓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참여하셨거나 그리고 또 참여하실 수도 있고 그 모금의 기간에 항의할 수 있는 분들 항의하십시오. 올해도 지금 이거 정말 파렴치한 행위인데요. 네, 올해도 지금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 행사를 못했어요. 네. 네,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올해 3년 임기 그분이 이제 임기를 마쳤고 올 초에 이제 사무총장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저는 바뀌었을 때 오히려 더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이번에 되신 분은 지역 모금회 그 관리자를 하셨던 분이 이제 말하자면 내부 승진을 하신 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단호하게 이런 사업을 못하도록 저희는 우리 시민들이 항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저도 예전에 예. 제가 고정적인 월급을 받았을 때 네.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제 소득의 20%를 늘상 모금을 했습니다. 20%씩이나요? 네, 그때는 좀 많이 했죠. 왜냐면 어이구. 그때 약간 제 생각에 제가 좀 더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제 소득이 많기 때문에 20% 정도는 저는 그때 제 가치관은 20% 정도는 늘상 남을 위해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은 물론 그렇게 그래요. 못하지만 예. 그래서 제가 선택한 기관이 저는 무슨 운동단체도 아니고 사회단체도 아니고 제가 진보라는 진영 안에 있었지만 그런 단체들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 활동가들에 대해서 전 신뢰하지 않았고 아,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선택했어요. 거기에는 또 좋은 제도가 있어요. 지정기탁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누가 막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막 모금을 했는데 결국은 그게 엉뚱한 사고가 나고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누구의 자녀가 아파, 제가 아는 어떤 활동가의 자녀가 아파서 수술을 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을 제가 지정기탁을 해서 100만 원을 내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어쨌든 법정 모금 기관이라는 국가가 공인하고 보증하는 그런 모금 기관이기 때문에 배분이 투명하게 되고 관리 감독 체계가 있고 이런 신뢰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네. 도대체 페미니즘 킥 페스티벌 잔치에 불우이웃을 도우라고 국민들이 낸 한 푼 한 푼 정말 거기엔 코 묻은 돈까지 들어가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정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애들 코 묻은 돈 가지고 왜 페미잔치에 지원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안 이상은 여러분들이 좀 정말 행동으로 저도 이거 글을 쓸 건데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이런 사업 간접 지원으로 배분이라는 이름으로 사회복지라는 이름으로 이 여성단체들에 가는 돈 이거 잘라내야 됩니다. 그 한 푼을 최대한 정말 경제적으로 공공한 우리가 불우이웃이라고 하는 그럼요. 정말 예, 예, 빈곤한 계층들에게 직접 지원으로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여러분이 행동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왜 부패에 해당하는가? 제가 그거를 그냥 우리가 단순히 이게 감정적인 말이 아니라 네네. 그 사람들 논리는 그거잖아요. 사회 문제 해결이 곧 복지다. 그래서 차별당하고 있는 불우이웃 중에는 여성도 들어간다. 이들을 지원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는 논리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논리가 왜 잘못됐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법에 따라서 설립된 법정 전문 모금 배분 기관이에요. 자, 공동모금회법의 제1조 목적은 이 법은 공동모금을 통해서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서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 운영함으로써 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네. 그리고 기본 원칙이 제3조에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여선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우리는 그 패미단체한테 그렇게 그렇죠. 쓰이는 거 반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모금을 할 때 이 돈이 패미단체 잔치에 지원되는 거, 여성주의 번역가 과정에 지원된다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런 아니 잔치는 지 돈으로 해야지 왜? 그러니까요. 아이고. 그런 사업을 하고 싶으면 그 사업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돈을 거두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성주의 번역가를 양성하고 싶으면 그 사업에 동의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거두라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제20조를 보면 이 배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보건의료지원 사업에 대한 배분이 이례적인 거예요. 국내외는. 이거는 또 다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해야 되고 개발도상국가의 보건의료를 위해서 이것은 복지 영역이라고 본 거예요. 그다음에 주요 감염병을 퇴치하기 위한 사업.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만약에 인도 같은 곳에 코비드로 지금 인도가 매우 혼란된 상태잖아요. 그럼 우리 공동모금회가 이것을 국제복지 영역으로 이해하고 돈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업 목적과 모금의 배분이 적절하게 쓰인 거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페미니즘을 지원하는 것이 어떤 법 근거에서 찾을 수 있냐는 거예요. 공동모금 재원은 사회복지 사업이나 그 밖에 사회복지 활동에 사용한다고 명확하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페미단체가 사회복지 활동이라는 억지스러운 공식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부패행위에 해당하냐면 이 사람들이 만든 공식이 있잖아요. 그 기관이 이 배분이 정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그 논리가 왜 부패에 해당하냐면 모금의 행위는 모금의 본질과 참여한 시민들의 자유의사를 해치는 행위라는 겁니다. 나는 모금에 성금을 내면 당연히 불우이웃을 돕는 것으로 생각하고 냈어요. 그리고 모금회 또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자면서 모금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봉투를 계속 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모금회는 불우이웃 돕기라는 개념을 자의적으로 늘린 거예요. 그래서 경력단절 여성, 페미니스트, 성폭력 피해 여성 이들을 모두 불우이웃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페미니스트가 왜 불우 여성이에요? 아니 불우한 근데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왜 페미니스트가 모두 다 불우한 사람입니까? 네, 그런데 그들이 피해 여성들이 불우이웃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공동모금회에 성금을 내는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는 것이지 그렇죠. 성평등 사업에 의거한 차별폭력 피해 여성을 도우라고 이 사업에 쓰라고 돈을 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맞아요. 예. 이것은 기망에 해당해요. 이것은 관료들의 자의적인 기준으로 그 모금에 참여한 시민들의 자유의사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것은 기망이고 공공기관의 사업에서 관료들의 기망은 법적으로도 부패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패라는 행위에서 여러분이 떠올리는 개념은 뇌물, 횡령 이런 것을 떠올리기 쉽지만 이런 것도 부패라는 겁니다. 네. 이것의 폐해는 그런 식으로 돈이 일단 시민들의 모금이 엉뚱한 데 쓰이고 결국은 그런 단체들이 그 돈을 가지고 자신들의 사업을 확장하고 권력을 확장하면서 결국 그 사람들, 그 특정한 이념을 공공기관이란 곳에서 중립 의무를 어기고 특정한 이념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거고 장려하는 결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네. 여성단체들은 이미 막대한 정부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권력 집단이에요. 여성에게 취약한 면이 있다고 해서 여성운동가나 여성운동단체가 약자는 아닙니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본질적으로 국가 권력이나 공공기관들은 시민운동과 결탁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지원은 다 중단하고 독립해야 됩니다. 네. 다만 기업들이 예. 어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이런 운동단체를 지원하는 거는 관여할 바가 아닌 거죠. 자기들이 하고 싶은 하는 건데 이렇게 공직자나 공공기관의 관료들의 구미에 맞는다는 이유로 특정한 정치적 메시지를 가진 페미니스트들의 잔치를 지원하고 페미니즘 단체 이념이 더 많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은 국가로 보면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공론장을 돈으로 왜곡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것은 부패 행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네. 제가 이 사태를 보고 도대체 여성의 전화는 어떤 식으로 재정을 운용하는지
구조를 한번 살펴봤어요. 여성의 그래서 전화가 네, 여성의 전화, 뭐 성폭력 상담소, 민우회, 뭐 여성단체 연합 많이 있는데 네. 이제 페미니즘 이 킥 페스티벌 하는 게 여성의 전화고 여성의 전화가 모금회 지원을 많이 받았길래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또 한번 제가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예, 들으시면 놀랄 텐데요. 네. 2020년도 한국 여성의 전화 결산 서류를 보시면 수익 현황을 제가 한번 봤어요. 네. 사업 수익의 규모가 총 약 41억입니다. 우와, 41억이요? 정말 놀랍죠? 야, 41억이면 뭘 얼마야? 이 여성단체가 지금 이런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3, 4천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3, 4천. 네, 4억은 41억. 4천만 원은 월 4천만 원 미만일 텐데. 예. 그런데다가 그 41억의 구조를 한번 보세요. 41억 중에서 기부금이 10억을 차지하고요. 보조금이 29억입니다. 보조금이면 뭐 국가나 이런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자체나 국가나 이런 보조금으로 여성단체들이 사업하잖아요. 자, 그러면 벌써 기부금 10억, 보조금 29억, 39억이에요. 41억 총 수익 구조 중에서. 네. 그다음에 기타가 1억 4천입니다. 네. 자, 회비는 얼마예요? 그러면 회비. 회비가 얼마겠습니까? 아까 남은 돈 말했죠. 해보세요. 기부금이 10억이고 보조금이 30억 29억, 모자라고? 네, 30, 예. 그럼 회비가- 거의 없는 거 아니에요? 회비가 5,500만 원입니다. 5,500만 원. 야, 네. 이거 이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약 1.3%예요. 이게 시민운동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죠. 41억도 놀라운데 기부금, 보조금이 29억, 그러니까 거의 40억을 쓰고 있는 겁니다. 458만 원 정도네요, 월.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임금을 한 2명 정도 내지 3명 정도 줄 수 있는. 네. 자 보면 뭐 네이버에서 해피빈 그런 데서도 지원을 하고 이 여성 단체들을 지원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성 안전 지킴이, 뭐 이제 뭐 성폭력 피해 여성, 뭐 가정폭력 피해 이런 식의 안전이나 여성 폭력이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각종 기업들도 많이 후원을 합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29억이에요. 그럼 이 단체는 시민단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냥 국가의 하부구조, 국가의 하부기관이에요. 그렇죠. 아니 수익의 네. 수익이 이게 100분의 1 아닙니까? 그래서 예. 제가 이걸 100분의 보고 1보다는 좀 많네요. 예. 네, 약 1.3%인데 이런 수익 구조를 가진 곳에서 이 사람들이 이 40억을 굴리는 이 사업을 놓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K-페미 비즈니스라고 하는 게 성폭력 사안이 나면, 성범죄 사안이 나면 정말 들고 일어나서 성인지 교육을 시켜야 된다. 여성들이 공포했더니까 성폭력 피해자 사업을 더 확대해야 된다. 예산 늘려라라고 지원하는 게 다 그 예산 늘려서 그래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자, 이게 그냥 여성의 전화 한 단체만 제가 예시로 든 거예요. 한국 성폭력 상담소, 한국 여성 민우회, 한국 여성단체 연합, 저는 수익 구조 다 비슷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보조금이나 그 기부금이 없으면 거의 지금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수준이 한국의 여성단체들은 정말 국가의 하부기관인 수준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이들이 여성은 약자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열심히 지금도 실어나르고 있는 그런 언론들, 페미니즘 언론들에 둘러싸여서 오늘도 K-페미 비즈니스는 나날이 성장하고 꿀을 빨고 있다는 겁니다. 자, 페미코인이 이렇게 있는데 겨우 저 같은 사람한테 책 2세도 못 판 사람한테 안티 페미코인 탄다고 비난할 진짜 자격 있습니까? 저 양심이 없어요. 그런데도 계속 여성단체 지원은 앞으로도 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폭력,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 제가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이 기본적으로 여성운동 세력의 발들이기 전략이 될 것이다. 라고 그때도 반대를 했는데 지금 그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조선 고구마사는 웃음을 드리는데 젠더의 속사랑은 자꾸 고구마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별 말씀을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네. 이게 지금 이들이
성평등의 어떤 아이콘을 손에 쥐고 자기들의 행위에 대해서 네. 모든 걸 다 정당화하고 있어요.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성평등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그냥 여성 단체들이 그냥 규정한 개념을 그대로 정부가 받아서 성차별에 쏘고, 성차별은 여성 권리를 올리는 것이 성차별에 쏘고, 이런 식의 일방적인 논리를 국가가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네. 우리 사회 공공기관들이 정부 논리를 가져다 쓰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부 자체가 지금 페미니즘이라는 이런 특정한 이념에 국가의 중립성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사실은 위헌적인 행동이에요. 네. 이런 사업들이 네.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걸 좀 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한미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도 여성 기자 손들라는 발언. 아니 이게 왜 논란이 됩니까? 네, 논란이 된 그 것은 남자 기자들이 너무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여성 기자도 네. 질문하라. 뭐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배려 차원에서 하신 게 분명하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상황에서 이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짚어드릴 문제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성차별이다, 아니다가 아니에요.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싼 이 상황을 보고 여러분들이 주목할 점은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의 모순에 대해서입니다. 자, 권인숙 의원은 옹호 논리를 폈죠. 대통령이 다양성을 배려한 게 뭐가 문제냐. 매우 소중한 일이었다. 근데 중앙일보는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국제적인 분위기에도 맞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자체가 오히려 여성 기자들에 대한 차별이다. 이렇게 논리를 폈죠. 권인숙 의원이 반발했고. 자, 권인숙 의원은 옹호했지만 다른 페미니스트들은 그 중앙일보 논리와 똑같이 비난합니다. 왜? 이 사례는 페미니스트 기준으로 보면 여성 혐오에도 해당합니다. 아, 그래요? 이 네. 여성 혐오입니까? 네. 아, 왜냐하면, 자, 야, 왜냐하면 이것도 여성 혐오야. 그동안 여성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여성에 대해서 네. 여기자, 예. 여배우, 여교수 이런 말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을 그냥 그런 전문직 직업에 종사하는 전문가 자체보다 성별로서 특화시켜서 오히려 여성의 전문성을 그게 폄하하고 편견을 강화한다는 이유였어요. 예. 기자면 그냥 기자지 왜 성별을 붙여서 여기자라고 하느냐. 잘 이게 됐네. 그러면 여성계. 여성가족부 없앱시다. 그냥 가족부라고만 합시다. 가족부라고. 어? 빙고. 예. 빙고. 좋습니다. 왜 여성을 특별히 어떻게 받는 그런 성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까? 국가의 네. 정부 체계에서. 그래서 여성계에서 주장하던 게 여기자라고 부르지 말라는 건데 대통령이 여기자는 왜 손 안 듭니까? 여성 기자 없습니까? 이렇게 말한 자체가 지금 제가 다른 페미니스트가 비판하는 걸 봤어요. 이게 무슨 시대에 동떨어진 성차별적인 발언이냐. 그게 무슨 배려냐. 오히려 그 자리에서 여성을 호명함으로써 앞에 미국 그 대통령의 질문한 여성 기자 2명도 졸지에 여기자가 됐다는 겁니다. 기자가 아니라. 네. 그 자리에 기자로 앉아있는 거지 여성 기자로 앉아있는 거냐. 왜 여성을 그렇게 말하면서 더 소극적이고 무능한 존재로 부각시키느냐. 충분히 페미니즘 논리에서 이건 여성 혐오인 거예요. 그야말로 뭐냐면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인 거예요. 오빠가 허락한. 네. 정확히 그 논리에 들어맞는 상황입니다. 가부장제 하에 여성 혐오.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서윗가이. 스윗가이의 그 웃긴 버전인데. 스윗가이. 그러니까 예, 오빠가 여기다 불러서 배려해 주는 거야. 오빠가 이렇게 해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페미니즘 안에서 이게 성평등을 위한 배려다. 성차별이다라는 두 주장이 똑같이 존재합니다. 이걸 보세요. 여기는 문 대통령의 배려는 아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페미니즘의 모순이에요. 페미니스트들의 모순이고. 같은 사안을 보고도 페미니즘 안에서 같은 페미니스트 안에서 성차별이라는 논리도 가능하고 성평등이라는 논리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 모순을 견디면서 하는 게 페미니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념이 얼마나 허약하고 논리도 없고 철학도 없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성차별을 했다, 성평등에 노력했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네. 니네끼리 합의 좀 하고 와. 이거 성차별이야, 여성 혐오야, 성평등이야 합의 좀 하고 와. 네. 합의 안 돼요. 그 이념이 그렇게 허약한 이념인데 이 이념을 그런 지방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소모임을 만들고 이렇게 할 일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 오늘의 한 줄 결론은 페미니스트 대통령 내려놓으세요. 도대체 그 논리도 없는 그 이념을
대통령이 뭐하러 그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합니까? 참 그 배려를 발언해가지고 그 네. 발언해가지고 덕본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배려를 해도 욕을 먹고 이 논리 안에서는 욕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사안으로 이번엔 권인숙 의원이 옹호를 했는데 권인숙 의원한테도 물어보세요. 그럼 당신들이 지금까지 여기자라고 발언하지 말라고 한 건 뭐였냐고. 당신들 진영 안에서라도 좀 합의하고 오라고. 네.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대통령을 지지하면 그 발언 옹호하고 우리가 이렇게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안을 보실 때 여러분들도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아니냐를 보시기보다 그 논리를 둘러싼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페미니스트 대통령 이제 내려놓으시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현실적으로 뭐 나는 페미니스트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으니까. 네. 네, 그렇잖아요. 예. 권인숙 의원 한 명이 페미니스트를 대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번에 문 대통령의 발언을 옹호했다고 여러분이 권인숙 의원에게 후한 점수를 전 주실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자, 본인도 합의되지 않는 그 페미니즘을 걸고 네. 다른 사안에서는 또 대통령 발언 가지고 이번에 의도를 가지고 좋은 의도였다라고 얘기하는데 페미니스트들이 그동안 가장 고려하지 않았던 게 발화자의 의도입니다. 그렇죠. 네가 예. 여성 혐오라고 말하면서 무슨 의도로 했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그 판단만이 있을 뿐이다. 네, 그랬잖아요. 듣는 여성이 기분 나쁘면 여성 혐오다. 그렇지. 난 그런 의도 아니었어라고 남성들이 백날 말해봐야 먹혔습니까?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 듣는 사람의 수치심이 중요하고 감정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던 여기자들이 대통령이 여기자를 호명함으로써 불편함을 느꼈다면 그건 여성 혐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논리의 모순을 해명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떤 발언은 대통령 의도가 그게 아니니까 배려고 이래서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또 약간 흥분했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어떤 사안을 볼 때 이러한 판단 기준을 좀 가지시고 페미니즘이나 페미니스트가 얼마나 모순된 존재인지 그거를 우리 국가가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분리하지 않고 네. 계속 가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도 좀 보시고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항의도 좀 해주시고 네. 자, 오늘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젠더의 속사를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고요. 또 항상 평등은 말이죠. 저는 뭐 네. 다른 게 아닙니다. 어느 한쪽 당사자가 평등하다 했을 때 평등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회 주체가 뭐 전부는 아니더라도 한 80% 90% 이상은 동의가 돼야 평등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누구 하나 불편함이 없는 사회가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지금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평등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죠. 네. 여성들이 100% 만족하는 여성들의 감정을 모두 다 충족시켜주는 이것을 지금 평등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거기에 반발한 남성들이 이번에 선거로 그 불만을 보여줬고 이게 공정이냐? 이게 평등이냐? 이 말에 지금 우리가 반박할 말이 사실 없어요. 네, 맞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선옥 작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답답한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젠더의 속살 여러분 많이 또 퍼날라 주시고요. 많은 분들에게 또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